독박독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력이 완전 바닥이 된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더 풀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헷갈리는 선지도 있었던 것 같고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용해도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다.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말한다.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라는 건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이 과포화 상태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과하다는 건 비정상적인 거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때 이루어진 게 결정화라는 거고 이 포화 상태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되는 것으로 결정화 과정을 거치면 크기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결정화는 결정화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고체 입자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고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어쨌든 제약 분야에서는 생체 흡수율이 높아지려면 약의 크기는 좀 작고 응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4번에 4번 선지. 과포화 상태는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으로 인해 그만큼의 양이 용질이 석출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이 부분이 이제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문단 내려가 볼게요. 이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유체라는 건 흐르는 거니까 물, 액체 뭐 이런 거죠. 공기 같은 거.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가 된다. 자, 그럼 초임계 상태라는 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그 임계라는 건 과학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잖아. 임계치, 한계 뭐 이런 얘기고 임계 온도는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그러면 이 임계 온도 전까지는 액체고 임계 온도 이상에선 액체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임계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체가 되지만 임계 압력을 넘어가는 순간 기체가 아니라는 거고요.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방금 말했듯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초임계 상태. 그러면 초임계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다. 초임계 상태는 물질의 분자간 거리는 기체일 때보다는 가까운데 액체일 때만큼 가깝지는 않다.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는 초임계 상태이거나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왜냐면 분자간 거리가 좀 넓으니까 훨씬 자유롭겠죠. 또한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인과관계네. 밀도가 높아진대. 이건 근데 너희도 아는 거잖아. 압력 높아지면 밀도 높아지고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으니까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해도 효과가 있겠죠. 약이. 여기까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쓴대. 반용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변별 지점이야. 왜냐면 밑에 4문단, 5문단 내려가 볼게요. 5문단에 보면 RESS 공정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뭐로 쓴대? 용매로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요. 얘는 반용매인데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용매는요. 여기서 용질은 녹이지 않고요. 용매랑 섞여. 그러면 이 반용매가 들어가면 용매 양은 많아지겠지. 자,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이산화탄소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이 반용매, 즉 이산화탄소는 용매랑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고 내가 뽑아내야 하는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되고, 이 GAS 공정에서는 결정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먼저 만든대요. 용매가 또 따로 있는 거야. 액체인데 거기에 혼합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용기에 적당량을 채운 후에 용기를 밀폐한대요. 이후에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추고, 그리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대. 이게 뭐다? 이게 반용매다. 그러니까 먼저 용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반용매를 넣는 거야. 그러면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녹아있던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되죠. 왜냐면 과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석출이 되는 거고, 이 반용매, 즉 이산화탄소가 용매랑 섞이게 되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줄어든다.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농도에 의해 정해진다. 농도가 엄청 중요한가 봐. 그러면 농도가 세면 셀수록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많겠죠. 그럼 여기는 GAS 공정에 대한 거고, 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쓰고, 혼합물이 고체로 석출이 될 때 그 사이에 이제 반용매를 넣는 거지. 그리고 이제 혼합물에 내가 결정하고 싶은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 만들고 용기 밀폐하고 거기에 이산화탄소라는 반용매를 넣고, 그러면 과포화 상태가 되고 걔가 포화 상태로 되려는 과정에서 석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였죠.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땐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 생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결정핵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집합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의 분자 수가 많아서 결정핵이 많이 생긴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져서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대요. 여기 인과관계고, 이거는 밑에 있는 16번 문제를 푸는 또 키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의 인과관계는 여기 옆에다가 정리 좀 할게요. 농도가 높을수록 용질 분자의 수는 많아지고, 그럼 결정핵이 많이 생기고,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고체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밀도가 빽빽하니까 그 하나의 결정핵 안에 들어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번 사실 뭐 아직 보기 다 안 읽어도 인과관계를 좀 찾을 수는 있거든. 여기 보면 압력을 높이면 고체 입자의 입도가 더 작아져. 즉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죠. 이유를 찾으래. 그럼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말이 사실 다 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정답이 5번이에요. 일정한 부피당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위에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진다. 이게 이제 근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이 5번으로
나오기는 한 거지.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5문단. 자, 한편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이번에는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는데 그게 RESS. 그럼 얘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여기서 혼합물은 이 내가 용질로 석출하고 싶은 물질이랑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어 이미. 왜냐면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뭐니까? 용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매에 녹이는 거니까 용질을.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를 한다. 분사 직후 초인계 이산화탄소라는 용매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용질이 고체 입자로 또 얘도 석출이 된대요. 이때 혼합물에서 결정액이 생성되는데 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위에 나오는 GAS 원리랑 똑같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었잖아? 그 과정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옆에 가서 15번 문제 갈게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지. 일단 답은 3번.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용질이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아닌 용매에 녹아있다. 일단 니은은 용매가 뭐다? 초인계 이산화탄소다. 근데 기역은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반용매잖아.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용질은 원래 용매에 녹잖아요.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지금 용매가 아니기 때문에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용매에 녹아있는 게 맞는 거고, 니은은 용매가 초인계 이산화탄소니까 이 초인계 이산화탄소에 용질이 녹아있겠지. 그래서 3번이 이제 맞다 라고 본 거야. 1번. 니은은 이산화탄소가 액체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5문단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중간에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니은은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액체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기체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겠죠. 2번. 이거는 달리 때문에 틀려요. 둘 다예요. 둘 다 농도가 높으면 석출되는 고체 입자 수가 정해지죠. 그거에 따라서. 4번. 임계온도와 임계압력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다. 혼합물만 볼게. 자, 요 기역. 기역 혼합물. 얘는 이 혼합물에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어? 안 녹아있어요. 이 혼합물은 용매 용질이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 용매 용질이 섞여 있는 거에 초인계 이산화탄소라는 반용매를 따로 첨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역의 혼합물에는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지금 없어요. 안 녹아있어요. 근데 니은은 니은은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용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건 니은이라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기역에 안 녹아있고 니은에 녹아있다. 5번. 뭐 분사된다 이 말을 일단 기역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 니은에서도 용매에 분사된다가 아니라 여기 용기로 분사한다.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니은도 용매에 분사된다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6문단도 가볼게요.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이는데 방금 봤듯이 쓰였죠? 이산화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서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올리면 쉽게 초인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압력을 조절하여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지금 방금 봤듯이 작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서도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지금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올려야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 고체 석출의 입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했던 거죠. 14번 문제.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여 용질을 석출할 수 있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GAS랑 RESS 중에 RESS 설명이죠. 1번 맞고. 혼합물에 반용매를 첨가하면 원래 있던 용매 양이 줄어든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이 반용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GAS에 나오는 설명인데 반용매를 용매에 넣는 거잖아. 그럼 용매의 양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첨가가 되는 거니까. 3번.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다. 이거랑 5번 선지는 마지막 육문단에 거의 뭐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두 번째 줄이랑 그리고 뭐 마지막 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찾았을 것 같아요. 정답 2번. 그 다음 16번. 여기 초인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한다라는 말을 보면 얘는 GAS랑 RESS 중에 뭐에 해당해? RESS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사실 중요했던 건 아니고요. 결국에 고체 입자의 입도가 왜 작아지느냐를 따졌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선지에서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애초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원인에 들어가지 않는 말들이라 고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요거 시간 안에 풀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용질 A를 용매 B에 녹이고 그리고 그 혼합물에다가 압력을 높인 후에 나중에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했대. 그럼 얘들아 이거는 GAS야 RESS야? 왜 GAS야? 그렇지, 용매로 안 썼어. 이미 용매랑 용질을 섞은 혼합물에 나중에 얘를 첨가했다는 건 얘가 반용매로 사용됐다는 뜻이죠. GAS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지금 원래 항상 표든 그래프든 나왔을 때 X축이나 Y축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얘네 둘을 변별하는 게 지금 농도야. 근데 지문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3문단 마지막에 혼합물의 양이 농도에 의해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석출되는 용질이야. 그럼 만약에 농도가 원래 처음부터 높았으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해보라는 거고. 자, 지금 가, 나, 다 봤을 때 나다는 농도가 높은데 가는 농도가 좀 낮죠? 그래서 석출되는 입도, 크기를 보면 지금 가가 좀 큰 편이네요. 그렇죠? 요거 잠깐 가나만 먼저 볼게. 그러면 나가 지금 농도가 높은데 석출되는 크기가 가보다 더 작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여기 가나만 봤을 때 농도가 높으면 석출되는 지름의 크기는 작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가나를 봤을 때는 농도가 높으면 석출되는 입도의 크기는 작구나.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1번. 가와 나의 석출된 A의 입도가 차이가 나는 건 초인계 이산화탄소에 녹는 A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1번으로 오답하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거든. 이거는 만약에 이 보기가 GAS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 이거 왜 틀렸어? 다르지 않아서? A가 지금 용질이야. 용질이 초인계 이산화탄소에 녹아? 반용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인계 이산화탄소에 녹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반용매라서.
A는 어디에 녹냐면 용매에 녹죠. 반용매가 아니라. 그 앞에 GAS 공정 가면 여기 나오잖아. 세 번째 줄에 반용매는요 용지를 녹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지를 녹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지금 여기 보기에서는 반용매이기 때문에 저 A가 저기에 녹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눈치채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 이런 선지가 고난이도 선지인 것 같고. 2번 가보다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은 건 하나의 결정액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지문에 하나의 결정액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지면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서 사실 17번 문제 그냥 이 부분 생각하고 문제 푼 애들도 있어. 나머지 오답 못했지만. 그 다음 3번 나다도 한번 볼게요. 나다는 얘들아 지금 선지에서 나다를 엮었으니까 얘네를 보면 일단 농도는 같아. 근데 차이가 있다면 속도야. 나가 지금 속도가 더 빠른데 이 속도에 의해서 입도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초인계 이산화탄소 즉 반용매를 주입하는 속도가 빠르면 크기가 작아지는구나.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를 때 입도는 작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표를 보면서 바로 이거를 도출해내는 건 사실 어렵고 선지가 지금 자꾸 가나랑 나다를 엮으니까 그거에 따라 확인해보면 확인해 볼 수는 있다는 거지. 3번 섞이는 속도가 다르면 당연히 과포화되는 속도도 다르겠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과포화되는 속도 어떻게 될까? 빠르겠죠. 그렇죠? 4번 바다에서 석출된 A의 입도는 차이가 있어요. 전부 다 달라 셋 다. 각각에서 석출된 A의 양은 모두 같다. 얘들아 석출되는 A의 양은 뭐와 관련이 있어? 농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농도가 가나다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얘네 셋 다 석출되는 양이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농도가 지금 얘네 특히 가가 다른데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5번 나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가와 다보다 느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나는 지금 가랑 속도가 같아요. 이미 앞에서 틀렸지. 가랑 나는 속도가 같고 그리고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가장 작다. 이거는 맞네요. 25니까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1번 선지가 어렵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시간을 갖고 보면 도전해 볼 만한 선지였던 것 같아. 자, 이것도 지금 시간 줄게 얘들아. 만약에 자기가 좀 놓친 선지가 있거나 애매하다 하는 거 한번 다시 보세요.